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마음건강 전문가 사랑과 행복입니다. 오늘은 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사랑과 행복의 심리학의 권위자이신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고영건 교수님과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김진영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10번 이상 읽은 책이며 이 책에 소개되는 다양한 행복의 기술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점점 더 나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항상 선물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사랑과 행복에서 제공되는 모든 전문 심리 서비스의 뿌리는 이 책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없어선 안 될 책입니다. 그렇다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품격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품격 있는 행복을 세속적인 행복으로부터 구분하는 기준은 행복을 위한 나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책에서도 나온 비유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떠날 때마다 행복을 만들어낸다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행한 경험을 겪지 않을 가능성은 0%일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의 삶에 내재한 아픔을 우아하게 수락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노벨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얼과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의 논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하며 삶의 고난에 직면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책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한 또 하나의 핵심은 행복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사랑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의 명칭 역시 사랑과 행복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의 목적은 정답 없는 인생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학적인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은 마음먹기만 하면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낙관성, 스트레스를 다루는 지혜, 칭찬의 기술, 선물의 기술, 감사의 기술, 전화의 기술, 용서의 기술, 대화의 기술, 유머의 기술, 봉사의 기술, 성격 강점과 긍정적인 자기소개서, 이타주의와 친절의 기술 등의 다양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다루고 있고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행복이 좀 더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간단해 보이지만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리 검사나 질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행복의 기술들을 제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더해 저는 2018년 2월 7일부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점점 스스로를 칭찬하는 내용도 포함하게 돼서 칭찬 및 감사일기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칭찬 및 감사일기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만한, 자신을 칭찬할 만한 내용들을 적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만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 굶지 않았던 것, 늦지 않게 출근한 것, 날씨가 좋았던 것, 군것질을 참은 것 등 당연해 보이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감사할 만한, 칭찬할 만한 것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식도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일이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질 뻔한 일들을 칭찬 및 감사일기를 통해 다시금 음미하게 됩니다. 평소 저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행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칭찬 및 감사일기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나 자신을 칭찬하니 보다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칭찬 및 감사일기를 쓰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치를 몰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정이 많고 바쁜 시기에는 참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 및 감사일기가 귀찮은 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형식이나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및 감사일기를 쓰고 나면 매번 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 5년 가까이 칭찬 및 감사일기를 계속 써오면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칭찬 및 감사일기를 써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행복한 삶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력하는 한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책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24시간 실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정해서 적어도 그 하루만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책에서 다룬 행복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4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날들 역시 행복하게 보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제가 이렇게 훌륭한 책을 제 방식대로 짧게 요약하다 보니 이 책의 깊이와 진가를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10번 넘게 읽었던 이유는 읽을 때마다 곱씹어 볼 수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행복의 정수를 담기 위해 저자들이 해왔던 고민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어보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꼭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삶에 꾸준히 적용하고 활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행복을 곁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